뉴스리포트입니다.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각종 근절 대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 규모가 줄었다가 2017년부터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엔 피해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보이스피싱이 대출 빙자형, 메신저 피싱형, 레터 피싱형 등 교묘한 방법으로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함께 피해를 막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순목 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요? 예. 드라마와 개그 소재로도 사용되며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이 잘 홍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이에 따른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는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의 원인은 다양해지고 지능화된 수법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화통화로 단순히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은 보이스피싱의 초기 수법으로 최근엔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거나 통장 대여자를 모집해 피해자 계좌를 자금 세탁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생겨났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2.7%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는 48,7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꼴입니다. 이 중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 원으로 69.7%를 차지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은 1,34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인이 뭘 사칭을 하면서 돈을 좀 보내라는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지인을 사칭한 전화를 의심을 해가지고 지인에게 연락을 하면 그 전화번호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이 되도록 이런 새로운 수법이 좀 발달이 되다 보니 그걸 또 안심을 하고 돈을 보내는 이런 피해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급증으로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배포해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노출돼 있는 만큼 사기 유형을 잘 파악하고 확실하지 않을 경우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SNS나 모바일 메신저에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 세탁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이 곤란한 서민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우선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에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